이번 영상에서는 감각적 지각과 사실적 지각을 다룰 건데요. 먼저 목차를 봅니다. 대상과 인식의 과정, 시적 대상과 심리적 거리 있고요. 국면과 aspect, 국면과 관점, 또 뭐가 있죠? 시점도 있죠. 관점과 미적 지각의 유형, 여기 좀 중요하죠. 미적 지각의 유형 길게 다룹니다. 통합적 관점이 있습니다. 관념적 관점이 뭐죠? 관념적 관점, 현상의 구체성과 특수성을 사상하고 객관하려는 태도라고요. 네, 구체적인 것을 딱 그 사상, 버린다 이 말이죠. 상을 버려, 생김새를 버리고 궤갈, 묶어버린다는 거죠. 전체를 짧게 묶으려는 태도래요. 그리고 실제적 관점, 발음이 꼬였네요. 실제적 관점, 구체적 현상을 통해 전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태도. 공원으로 치면 뭐 의자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통해서 공원 전체를 파악하려는 태도인 거죠. 미적 지각의 유형, 여기는 자꾸 반복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관념어로 돼 있는 이런 목차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관념적 관점이다. 피상적 지각, 그러니까 이 피상적 겉만 본다는 건데, 겉만 보고 지각한다는 건데요. 뭐 수박으로 따지면 뭐 수박 겉핥기라고 하죠. 수박의 내면을 맛보지 않고 수박 껍데기만 핥아보는 태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피상적 지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은 보지 않고 눈에 띄는 것만 보는 태도. 그죠? 추상적 지각 하면은, 그러니까 추상적 지각은 구체성, 특수성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자꾸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들을 자꾸 빼려고 하고, 또 장식적 지각은 이런 장식적 지각, 그죠? 장식적 지각은 자꾸 그 빤한 말을 자꾸 갖다 붙이려고 추가하려는 태도를 보여요. 네. 그리고 풍자적 지각 있고 해석적 지각 있고,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왠지 자꾸 의미화하려는 태도가 보이죠. 네. 그리고 감각적 지각과 사실적 지각 오늘 다룰 건데요. 작품 속의 사실적 존재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작가의 미적 지각의 등가물이다. 사실적 존재.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은,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 어떤 대상을 선택하면은 그것은 사실 그 자체는 아니고 작가가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정서적 필요에 따라서 선택한 미적 지각에 해당되는 사물이라는 거죠. 등가물, 해당되는 사물, 같은 가치의 사물이라는 거죠. 시적 인식에는, 시적 인식, 아주 인식하면은, 시적 인식은 관찰과 탐구와 의도적 선택이 있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 관찰해야 되죠. 자꾸 관찰하고 보고 탐구, 연구해야 되죠. 네, 연구하고 또 의도적 선택, 필요한 것은 넣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것은 빼고, 그렇죠?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는 것, 그런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시적 대상을 관찰하고 탐구하고 선택하여 그 결과물을 시적 대상을 시적 공간에 옮겨 놓는다라고요. 네,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관찰하고 탐구하고 선택하여.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그 대상에 대한 내용을 바로 글로 표현한다는 거죠. 시적 공간에 옮겨 놓는다, 이 말은 글로 표현한다라는 말이죠. 네. 그다음
시를 쓸 때 목숨만큼 중요한 인식의 태도,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강조했죠. 시가 장식적 지각, 관습적 인식, 고정관념, 상투적 표현, 낡은 표현 등을 가질 경우 그것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즉 전할 말, 메시지가 없다. 그러니까 막 멋있는 말, 빤한 이야기 막 자꾸 추가해서 쓴다든가, 관습적 인식, 남들도 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 한다든가, 또 고정관념,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질 못해요. 하늘이 푸르다 그러면 그 말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든가, 상투적 표현, 네, 이것도 빤한 표현이죠. 다 낡은 표현이에요. 다 낡은 표현인데, 그런 낡은 표현을 하면은, 그런 표현들을 다 빼고 나면, 네, 남는 게 없대요. 네, 공허하겠죠. 구체적 현상을 관념으로 추상화하면, 그죠? 구체적 대상을, 현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 말이니까 그냥 구체적인 대상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구체적인 물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현상은 나타난 모습을 말하죠. 그런 걸 관념으로 추상화하게 되면 사실적인 측면조차 모호해진다. 네,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조차 알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자꾸 생각으로 알으라고 강요하면 네, 감각할 수 있는 것조차 생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데 감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실을 상투적인 표현으로 장식하면 네, 구체적인 것을 네, 늘 남들도 다 쓰던 말 그런 클리셰로 표현하게 되면 시가 공허해진대요. 이렇게 공허해진다. 시적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시적 언술, 즉 시적 표현은 장식하는 데 있지 않고, 그죠? 말을 멋지게 꾸미는 데 있지 않고 가려져 있거나 벗어나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것을, 즉 사물의 본질적 현상을 드러내는 데 있다. 네, 아주 이 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가려져 있거나 벗어나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것을, 즉 사물의 본질적 현상을 드러내는 데 있다. 수박 안에 있는, 그죠? 수박 껍질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수박 안에는, 그죠? 과즙도 있고, 씨앗도 있고, 또, 그, 걸쭉한 국물도 있고, 그러죠. 네. 낯설게 하기, defamiliarization 이라고 하는데, 낯설게 하기는 뭐예요? 관습적 인식, 고정관념, 상투적 표현, 네, 한마디로 다 빠는 이야기죠. 그런 것 등에 의해서 가려지거나 왜곡된 정보를 걷어내고 관찰과 탐구, 선택을 위한 시각과 시점, 같은 말이죠. 시각과 시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고 시도이다. 네, 자꾸 낯설게 한다라는 거, 그죠? 네. 낯설게 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낯설게 하기, 새롭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익숙한 표현을 쓰지 않고 새로운 표현을 쓰는 것. 엘리베이터 이야기했죠. 엘리베이터 타고 내린다. 늘 그런 생각만 하면은 거기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전혀 새로운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현대인들 늘 오르내리기만 하는 오르는 욕망과 그리고 오르는 욕망에서 추락하기도 하고 늘 오르내리기만 하는 현대 도시인들의 삶의 모습으로 네, 그 엘리베이터에서 발견하는 거죠. 감각적 지각과 사실적 지각. 네, 자꾸 이 감각, 그죠? 감각이라는 말이 나오고, 지각, 그죠? 또 사실적 지각, 감각적 지각. 좀 한번 정확하게 알아봐요. 잠깐만요. 시를 계속 공부하면은 우리는 시를 바깥 세계의 바깥이죠. 그러니까 의식 밖에 있는 것, 우리 의식 밖에 있는 것을 봐야 되죠. 관찰해야 돼요. 관찰하면 그 의식 밖에 있는 대상에
관찰을 통해서 의식 밖에 있는 대상의 정보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용어들을 뭐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먼저 의식이 뭘까요?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를 의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만약에 의식이 없으면 누가 와도 오는 줄도 모르고 불러도 부르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의식이 있으면 누가 오면 온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누가 부르면 부른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 그게 의식이에요. 의식. 네. 의식이 깨어있으면 감각은 감각기관이 있죠. 뭐 촉각, 뭐 후각, 또는 뭐 시각, 미각, 이런 감각기관에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것. 네, 그게 이제 감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있죠. 뭐, 눈, 코, 입 또는 촉각으로 할까요? 촉각. 누가 만져도 만지는지를 모르면 그걸 감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있으면 누가 만질 때 반응하죠. 그때 그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 그거를 감각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갑자기 눈앞에서 뭔가 위협적으로 확 주먹을 휘둘러요. 그러면 무의식 중에 탁 피하죠. 왜? 감각이 있으니까, 시각적 감각이 있으니까. 근데 누가 앞에서 휘둘러도 피하질 않아요. 누가 휘두른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감각이 없는 거죠. 무감각 상태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감각 정보를 지각은 뭐예요? 지각. 감각 정보에서 눈으로 봤다면 눈으로 본 정보를 뇌에서 수용을 해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돼요. 지각은 바로 그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게 지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자꾸 여기서도 사실적 지각, 감각적 지각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런 어떤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깥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 그게 이제 지각입니다. 지각.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감각 정보에 해당되는 말이죠. 이만큼이. 네, 이제 이만큼 받아들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끝났을 때, 이런 인식 과정, 이것 다 인식 과정이죠. 이 감각에 의한 인식 과정이 끝났을 때, 그걸 통해서 알고 있는 것. 네, 이게 바로 감지입니다. 느껴서 아는 것, 감지. 그 감지한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기까지 했어요. 감지한 사실을 인지해야 돼. 이제 인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인식한 것을 알고 있는 상태가 인지라고 해요. 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인식 과정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여기까지 인식 과정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경험이나 기억 때문에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알지자가 알고 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알식. 앞에 알자는 이때 안다 이 말은 자기가 어떤 기억 속에 새긴다 이 말이에요. 새긴다. 그래서 알고 있다. 즉 경험에 의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앞에서 자동차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지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이런 많은 경험 쌓인 정보에 의해서 새겨진 정보죠. 새긴 자에다 말씀은 말로 새겨진 정보죠. 그러니까 그 정보에서 저게 자동차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고 또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 이것도 알고 있고 자동차가 계속 달리면 내 앞에까지 오겠구나 이것도 알죠. 네, 이제 경험에 의해서 알죠. 그거는 이제 어떤 감각적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사실을 받아들여요. 뭘로? 이제는 그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실을 그 알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자동차고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또 곧 접근한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정보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어떤 정보로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정보로서 받아들이는 게 자동차가 오네 하고 받아들였으면 이제 이 의식 여기까지 이제 인식 과정이 끝났어요. 이제 그럼 이제 인식을 하겠죠. 인식 받아들여. 이 식자가 이 한자가 참 매력 있는 게 이거예요. 식자를 보시면 말씀 음자에 소리 음자에다가 창과자가 써져 있어요. 말을 듣고 그리고 창과는 새긴다 이런 말이에요. 즉 인지된 정보를 듣고 새긴다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이제 자동차가 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정도까지 가는 거죠. 자동차가 오니까 피해줘 와야겠다. 이런 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인식인 거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나요? 참 걱정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이런 어떤 단어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시에 대한 공부를 하기가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봅니다. 아래 시가 어떤 면에서 감각적 지각인가? 왜 감각적 지각이냐는 거죠. 장식적 지각과 감각적 지각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 봐요. 이렇게 물었다는 이유가 뭐예요? 장식적 지각과 감각적 지각이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비슷해 보이니까 그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공원 7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한 무리의 비둘기가 외출해서 돌아와 새로 돋은 풀냄새를 쫓는다. 겨우 걸음마를 배운 아이 하나, 나비 따라 길을 혼자 아장거리고 공원 사진사가 스냅사진 한 장처럼 나무 아래 서 있다. 뭐가 비슷함, 장식하고 있는 게 비슷하죠. 이렇게 새로 돋은 풀냄새면 풀냄새인데 새로 돋았다 이런 말이고 또 그걸 쫓는데요. 이렇게 여기 장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장식적 지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자는 거죠. 나무들 사이로 외출해서 돌아와 이런 말들이 이렇게 장식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겨우 걸음마를 배운 아이 하나 또 이것도 이렇게 장식되고 있고 근데 좀 뭔가 다르죠. 이 어떤 느낌이 달라요? 장식적 지각은 이런 장식하고 있는 말들이 수식하고 있는 말들이 좀 쓸데없는 괜히 추가하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왠지 지우면 안 될 것 같은 압박이 있죠. 이거 지워버리면 아이 하나 뭐 어떤 아이인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지워버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새로 돋은 이거 지워버리면 그냥 풀냄새가 돼버리고 새로 돋은 좀 구체화된 느낌이 있죠.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풀냄새를 구체화시키는 느낌이 있고 아이 하나를 구체화시키는 느낌이 있어요. 괜히 쓴 말은 아닌 것 같죠. 나비 따라 길을 혼자 아장거리고 공원 사진사가 스냅 사진 한 장처럼 나무 아래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위에 아까 그 왜 애기는 위죠, 아래가 아니고 위의 시는 위입니다. 위의 시는 어떤 면에서 감각적 지각인가? 금방 그다음에 장식적 지각과 감각적 지각의 차이는 무엇인가? 네, 감각적 지각. 뭔가 감각화 시켰다는 건데, 장식적 지각은 의식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대상을, 의식의 대상, 인식이죠, 인식. 의식도 인식이니까요. 장식적 지각은 대상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말은 이제 감각하고 본질을 파악하는 거죠. 그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장식의 대상으로 보고 괜히 쓸데없는 빼도 되는 말을 자꾸 쓰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감각적 지각은 지배적인 인상을 통한 대상의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장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어가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멋지게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점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도 감각적 인식은 우리 정신 속에 관념화된 감각으로
인각된다, 각인된다랑 같은 말이에요. 인각된다, 간념화된.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볼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새로 돋은 이 말이 새로 돋은 이 말은 풀냄새를 단순히 멋있게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풀냄새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장식이라는 거예요.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어구인 거죠, 이게. 이게 이제 감각적, 좀 더 감각적이다 이 말, 좀 더 구체화한다 이거죠. 그냥 풀냄새 하면 어떤 풀냄새인지 알 수가 없죠. 죽은 풀냄새일 수도 있고 마른 풀냄새도 일 수도 있고 진한 6월의 풀냄새. 풀냄새는 아무래도 7, 8월의 풀냄새가 가장 진하죠. 그런 풀냄새일 수도 있는데 새로 돋은 풀냄새라고 하는 걸로 봐서 봄의 풀냄새죠.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시인이 느낀 느낌을 독자도 느끼게 할 수 있는데 사용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감각적 지각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바라보는 거, 그렇게 바깥 세계의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제 감각적 지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지각하면 바깥 세계의 정보,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네, 그게 이제 감각적 인식입니다. 겨우 아이도 그냥 아이 하면 어떤 아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이 이렇게 겨우 걸음마를 배운,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구체적으로 마치 시인이 본 것을 독자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인 거잖아요. 겨우 걸음마 배운 아이는 아이인데 잘 걷지도 못하고 아장아장 걷는 그 모습을 독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시인이 본 것을 그대로 독자도 보는 것처럼 시각적, 즉 감각적 지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비 따라 혼자 아장거리고, 이제 이 나비 따라 혼자 아장거리고, 괜히 쓴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인이 본 것을 구체적으로 독자가 볼 수 있게 하고 있죠. 그래서 장식적 지각과 감각적 지각의 큰 차이입니다. 장식적 지각은 뺀다고 해서 뭐 아무 지장이 없죠, 빼도. 근데 이거 다 빼버리면 안 되죠. 뺄 수 없는 것들만 쓰여져 있잖아요. 감각적 지각은. 네. 공원에 사진사가 스냅 사진 한 장처럼 나무 아래 서 있다. 이것도 스냅 사진 한 장처럼 빼버리면 공원의 사진사가 나무 아래 서 있다. 그냥 어떤 장면의 사실을 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데 스냅 사진 한 장처럼 하고 비유적 표현을 딱 써놓으면은 왠지 그림으로 보면 어떤 장면을 눈으로만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것처럼 표현해 놓으면 아무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 그 느낌이 없죠. 그런데 스냅 사진 한 장처럼 이렇게 써놓으면 그림으로 보면 왠지 어떤 그 평온한 어떤 정서적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이렇게. 그게 이제 장식적 지각과 감각적 지각의 차이입니다. 네, 넘어갑니다. 다음에 이렇게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선 한번 볼까요? 다음을 비교해 보라. 한 무리의 비둘기가 내려와 풀밭을 거닌다. 한 무리의 비둘기가 내려와 풀밭을 거닌다. 물론 여기서도 평화로운 느낌이 없진 않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추거적 묘사라고 해요. 추거적, 영어 문자 그대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글로 표현한 거죠. 그냥 어떤 장면, 사실의 장면, 사실적이 아니라 사실대로의 장면을, 완전한 사실대로는 없죠. 완전한 사실대로는 없는데 글 쓴 사람의 의도는 사실대로죠. 사실적이 아니라 사실대로의
사실대로의 장면을 글로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이런 것을 추거적이라고요. 쫓을 축자에다가 언어, 말 그대로를 쫓아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추거적 묘사다라고요. 이렇게 추거적 묘사를 쓰게 되면은 단순한 사실만 전달하기 때문에 어떤 그 정서적 교감이나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없어요. 한마디로 공허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냥 공허해요. 사실만 전달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논술문이나 설명문에 필요하죠. 설명문의 최대 목적은 뭐예요? 설명해서 상대방이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거기 때문에 그 어떤 미적 감각도 없죠. 근데 이제 이거 보면 한 무리의 비둘기 여기까지는 뭐 다름이 없는데 외출해서 돌아와 뭐 의인법을 쓰고 있죠. 마치 사람이 외출해서 돌아와 새로 돋은 풀냄새를 그냥 풀냄새도 아니고 새로 돋은 풀냄새 아주 구체화해서 표현하고 있죠. 이런 어떤 의인법이나 이런 것도 다 비유죠. 예, 이런 어떤 비유인데 이런 것을 비유적 묘사라고요. 의인법을 쓴다든가 의인법 뭐 또 지교를 쓴다든가 은유를 쓴다든가 이런 것을 비유적 묘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유적 묘사를 하게 되면 뭔가 정서적 교감이 있어요. 외출해서 돌아와 새로 돋은 풀냄새를 쫓는다. 어디서 돌아와 이 말은 사람이 비둘기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가 감정을 이렇게 이입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비둘기에다가 자기의 감정을 이입해요. 이렇게. 엘리어트가 말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감정이입하는 대상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하고 자기가 그런 어떤 정서적 교감을 하는 거죠. 글쓰기하고 어떤 거냐면 새로 돋은 풀냄새를 쫓는 자신의 모습과 비둘기가 지금 풀밭을 걷고 있는 모습을 동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사진사가 나무 아래 서 있다. 이것도 추거적 묘사죠. 공원 사진사가 나무 아래 서 있다. 추거적 묘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장면 혹은 사태, 상황 이런 것들을 사실대로, 완전한 사실대로는 없어요. 어느 정도 사실적이기는 한데 글로 표현한 사람의 마음은 사실대로를 표현한 거죠. 네, 사실대로의 표현이니까 뭐예요? 추거적 묘사라고 합니다. 추거적 묘사.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장면에 대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거죠. 네, 사태, 장면, 뭐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여기다가 스냅 사진 한 장처럼 아까 설명했죠. 스냅 사진 한 장처럼 이런 비유적 표현을 쓰게 되면 스냅 사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적 어떤 분위기를 공원 사진사가 나무 아래 서 있는 모습에서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좀 살짝 관념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관념화된다라는 것은 어떤 감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으로 이해하게 하는 그런 어떤 변화를 관념화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박이 겉모습은 바다색이죠. 바다색. 녹색보다 진한 거, 검정에 가까운 그 녹색을 바다색이라고 합니다. 수박은 바다색이고 검은 줄무늬가 있고 또 만질만질하고 둥글다라는 어떤 사실만 지각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면, 수박 안에 있는 내면이 이제 붉고 달고 촉촉하고 그 과즙이 맛있고 이런 어떤 사실을 진짜 사실이죠. 그런 사실을 지각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물의
어떤 표면, 그죠? 사물의 겉면, 표면만 지각하게 되면 사물의 본질, 즉 그 사물의 사물의 본질을 실체라고 다 실체, 너 실체가 뭐야? 이런 말 하죠. 이렇게 그 본질이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각한다는 것은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죠. 지각 정보를 지각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질, 실체, 수박의 본질과 실체는 뭐예요? 수박인 이유죠. 수박이 수박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는 뭐예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붉고 달고 촉촉한 과즙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수박의 실체고 본질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언어 예술적 표현은 언어를 매개로 한 관념화된 감각, 형식화된 감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어 예술적 표현, 그냥 시적 표현이라고 할게요. 시적 표현은 언어를 매개로 한 관념화된 감각, ideated sensation이라고 해요. 감각 작용이죠. 영어에서 왜 sense 하면은 그 감각인데, 감각 기관에 있는 감각인데, sensation 하면 감각 작용이에요. 우리 한국어는 그냥 다 감각이라고 하죠. 관념화된 감각, 형식화된 감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시적 표현이라는 것은 시적 언어를 통해서 감각을 관념화할 수 있고 또 감정을 형식화할 수 있다라고요. 관념화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감각한 느낌, 공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감각하죠. 감각 받아들여요.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때 느낌은 예를 들어서 평온이라는 관념으로 표현을 하죠. 평온이라는 관념으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 공원에 대한 감각적 느낌을 기억할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관념화된 감각이잖아요. 감각이 관념화됐다고 하죠. 감각은 굉장히 구체적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까 아기가 걷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봐요. 아기가 잘 걸음마 금방 배운 아기가 걷고 있는데 그걸 시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감각 정보를 관념화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놔두면 기억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으로 이해하게끔 만들어요. 이렇게 생각으로 이해하게끔 만드는 게 관념하죠. 그러면 생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식화된 감정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시적 언어로 표현한다는 거죠. 감정을 형식화한다 이 말은 이렇게 시적 언어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형식화된 감정이란 무의식적인 충동과 그 감정 자체가 아니라 예술적 표현 속에 살아있는 객관화된 사고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 말이 더 어렵네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형식화된 감정이란 무의식적 충동이나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순간적 충동이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 그런 감정이 아니고 감정이 어떻게 됐어요? 형식화됐어요. 즉 감정이 다듬어졌다는 거죠. 감정이. 예. 관찰하고 느끼고 아니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감정이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예술적 표현 속에서 객관화됐다는 거죠. 이제는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고가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사고의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타자와 독자와 공유할 수 있는 사고의 모습이 됐다. 구체적 모습이 됐다라고 해요. 아기가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표현을 해야지. 그래서 걸음마를
금방 배운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은 그게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기가 겨우 아장아장 겨우 걸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대로 표현하면은 기억이 안 남으니까 걸음마를 금방 배운 이렇게 구체화시킨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 공원 8 구겨진 신문지 한 장 벤치의 다리를 감고 있다. 잠깐만요. 구겨진 신문지 한 장 벤치의 다리를 감고 있다. 바람도 아니 부는데 어디서 토사물 냄새가 공원의 잔디 위로 몰려오고 껌파리 아주머니의 굽은 등 뒤 길 잃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귀를 후려친다. 내 몸 위로 덮치는 나무들을 후려친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구겨진 신문지 한 장 벤치의 다리를 감고 있다. 바람도 아니 부는데 어디서 토사물의 냄새가 공원의 잔디 위로 몰려오고 껌파리 아주머니의 굽은 등 뒤 길 잃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귀를 후려친다. 내 몸 위로 덮치는 나무들을 후려친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어떤 지각일까요? 어떤 종류의 인식의 유형일까요? 지각, 어떤 종류의 지각일까요? 보시면은, 이거는 왠지 좀 느낌이 어둡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사실적 어떤 그냥 사실대로의 묘사는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대로의 묘사인가, 아니면 사실적 묘사인가, 이런 걸 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대로 지각한다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벤치에 구겨진 신문지 한 장 벤치의 다리에 감겨 있는 거죠. 근데 얘가 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대로의 묘사는 사실을 그냥 글로만 표현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정보가 없죠. 어떤 메시지도 없고. 근데 이제 사실적 묘사는 보이지 않는 사실까지도 전달하는 게 있죠. 이제 뭔가 이 바람도 아니 부는데 어디서 토사물 냄새가 난다.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비극적인 느낌도 있고, 공원의 잔디 위로 몰려오고 껌파리 아주머니의 굽은 등 뒤, 뭔가 어두운 사실적 묘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실까지도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까지도 발견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 잃은 아이의 울음소리, 빨간 글씨로 써놨죠. 울음소리는 이렇게 한 단어로 쓰십니다. 울음소리가 여기 시니까 띄어 쓰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좀 띄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띄어 쓴 글씨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울리게 시적 표현이니까요. 근데 울음소리는 뭐 한 단어입니다. 내 귀를 후려친다. 내 몸 위로 덮치는 나무들을 후려친다. 울음소리가 귀를 후려친대요. 이렇게 굉장히 아파하고 있죠. 어떤 비극에 있어. 또 내 몸 위로 덮치는 나무들을 후려친다. 네, 그 울음소리가 길 잃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여러 아프게 한다라고 해요. 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제. 사람의 세계관은 사실을 모두 담을 만큼 크지는 않다라고 해요. 사람의 세계관은 사실대로 담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사실을 모두 기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쓸 수는 없죠. 네. 선택하고 그래야겠죠. 작품 속의 사실은 배제와 선택의 사실이다. 어떤 걸 봤다고 해서 다 적으면 주저리 다 적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본 것, 느낀 것, 생각한 것을 중에서 생각을 했으면 이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작품 속의 사실은 이 작품 속의 사실이라는 말이죠.
바깥 세계의 사실이 아니라 작품으로 시적 공간에 옮겨진 사실은, 시적 공간에 옮겨진 사실은 사실대로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보다 더 사실일 수도 있죠. 사실대로만 묘사하면은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보이겠죠. 저 비극적인 모습들이, 암울한 모습들이 안 보이겠죠. 그러므로 작품 속의 배제와 선택은 그 자체로서 인식이다. 뺄 것 빼고 넣을 것 넣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인식의 행위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생각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공헌은 사실적 지각이다. 네, 여기서 사실은 공헌의 배제된, 여기서 공헌이라는 장면, 공헌의 사태에서, 공헌의 상황, 사태에서, 사태가 제일 어울리는 말이겠네요. 공헌의 사태에서 배제된 건 뭐예요? 공헌의 긍정적인 측면이 배제됐죠. 그러니까 공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딱 배제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공헌의 부정적인 측면만 선택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겁니다. 네. 지금까지 감각적 지각과 사실적 지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풍자적 지각과 해석적 지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